자, 2부에는 우리가 뭐랄까요? 이번 탈레반 관련한 얘기들을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네. 아, 국정에서 플렉스인가요? 말하자면 국제뉴스 플렉스인 건데 야, 저기 네. 공식 국제뉴스 플렉스 어. 아니까 너 가지 마.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는 국제뉴스 플렉스처럼 얘기하는 이슈 문제 본방이니까 있어요. 와. 다 하고 퇴근하시게 바라겠어요. 이런 노동 탄압을 받나? 네. 와, 그래서 조선일보 노조에 들어가겠다. 빨리 가 조선일보로 이직해. 네, 송작가 TV 출신이라 그러면 특채해 줄 거야. 아, 참. 자, 근데 먼저 이번에 이제 탈레반하고 우리하고 모종의 제가 이제 의혹이 아니지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네. 탈레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있었을 거고 그게 맞춰져 가지고 우리가 IS 테러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했을 때 동작가 너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탈레반 같은 테러 조직하고 합의를 봤다는 거냐? 막 이런 식의 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인지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돈을 주고 갖고 나오는 게 합의인 거고요. 이거는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송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외교적으로 사전 통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절차를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탈레반도 이걸 갖다가 문제 삼았을 거예요. 그럼요. 자국민 납치라고 걸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리고 일본한테 한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여기 군인만 나가요. 우리가 보호해줄게. 우리 탈레반 국민들하고 일본 국민들은 나가기 원치 않아. 여기 그냥 두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탈레반이 도와준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연관돼서 최근 들어서 우리의 이제 숨은 조력자로 나오고 있는 게 미 국무부입니다. 이 미 국무부가 이 작전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받고 미군 등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도와서 이번 구출 작전을 최대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에 주역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앤디 셔먼 부장관입니다. 웬디 셔먼, 네. 미국 국무부 부장관. 네. 그래서 이제 앤디 셔먼이 어떤 경로로 해서 이번 작전을 알게 됐을지, 도움을 줬을지에 대한 얘기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탈레반 측에다가 정권을 넘기고 미국이 빠져나온다는 거는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정해진 상황이었고 이미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와 관련된 구출 작전에 대한 얘기가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알게 모르게 도와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에 동원됐던 버스가 미군들을 통학시키고 운반하던 버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버스를 섭외해 준 사람이 네. 웬디 셔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스들을 이용해 갖고 사람들을 모읍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버스 업체한테 미리 한국하고 연결을 시켜줬으며 심지어 이 버스를 말하자면 민간인이 타도 괜찮게끔 일부 개조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미군만 타고 다니는 버스면 미군 이외에 다른 탈레반 사람 아프간 사람이 타고 있으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일종의 이제 페인팅이나 이 실링 작업까지 같이 해가지고 군인 전용이 아닌 민간인과 군인이 같이 탈 수 있는 이런 버스로 일단 보이게끔 만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검문소를 통과했는지 그게 놀랍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검문소들이 전부 다 미군과 탈레반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검문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측 요원들이 군인들이 그 검문소 안에 배치가 돼 있어서 저지를 하던 순간 이거는 우리 미군 쪽 사람들이니까 미군하고 연관된 사람들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가능한 검문소만 골라서 통과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검문소를 통과해서 이제 군 기지 앞에 왔을 때 이미 군 비행장 앞은 완전히 그 모든 국가의 탈출 행렬들과 그 따라가려고 하는 그 시민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군기지를 다 비행장을 뚫뚫 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이 진압할 수 있는 이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벽으로 막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항 안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 인근에 네, 완전히 배치가 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뭔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차를 붙들고 나도 태워주시오 하고 그렇죠. 난리를 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차량이라든지 어떤 그 인원들도 못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쪽한테 D-Day를 정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조만간 테러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IS의 테러가 있을 거라는 정보까지도 사전에 미군 측에서 제공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 측이 25일인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미국인들 카불 공항 근처에 오지 마라. 위협이 감지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그 6대의 차량을 모아가지고 거의 하루 반 동안 이 차량을 두고 기회를 기다린 거예요. 언제 공항이 비나. 그래서 이제 테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 있었던 비행기들 중에 도망갈 비행기들은 막 도망을 가서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한국 비행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활주로 안쪽에 깊이 있으니까 그쪽까지는 민간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못하는, 상태에서 인원들이 뜸한 틈을 열어가지고 그 버스 6대를 안으로 진입을 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논스톱으로 그걸 진입하는 가운데 혹시 버스에 대한 테러나 저격이 있을까봐 공항에 있는 저격수들, 미군 저격수들이 예. 전부 호위를 해줬다는 거예요. 음. 그 주변에 덤벼들 수 있는 상황들을 제지까지 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번 작전은 미국과 한국의 완벽한 합동 작전이었고 거기에 대한 보안부터 시작해갖고 이 세밀한 협조까지도 전부 미군이 적극적으로 해줬다는 거야. 특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행증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장교들이 많았고 그 검문할 때 그런 탈레반들이 많았고 이 버스들이 계속해서 진입하는 시기가 이제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문소를 통과하기로 한 시간들을 자꾸 어겼대요. 이 시간대 지나기로 계획표가 그렇죠. 돼 있는데 늦었거나 또 빠르거나 이런 게 있었을 때 탈레반이 시비를 거는 거를 미군 측에서 다 막아줬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장군이 현장에서 이거를 지휘를 했는데 장군이 미군의 경계병들 그러니까 보초병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격병들 그다음에 뭐 통신 감청한 이런 사람들의 그 실질적인 공항 경계 경보까지도 우리나라 이번에 갔던 분이 저기 그 소장이시라고 그러죠? 네. 이경규 소장, 네. 이경규 소장한테 전부 다 협조 형태로 정보 제공이 다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동 작전을 통해 가지고 390명을 동시에 구해갖고 나올 수 있는 쾌거를 거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미군은 우리 쪽 작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외교적인 군사적인 협조를 최선을 다해서 다해줄 만큼 이번 작전에 공헌이 있었다라는 부분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탈레반은 왜 우리를 그럼 무사히 내보내 줬을 거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탈레반은 지금 정상 국가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레반에 있는 지금 그 조직원 숫자가 지네들 주장했던 거 보여서 형편없이 숫자가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돼. 지금 주로 핵심 인사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밑에 있는 하부 조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만한 조직으로는 현재의 탈레반 전역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정부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던 과정에 IS랑 잘못된
결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IS의 테러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도 원치 않았고 미군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거 진짜 발을 빼야 되나라는 상황이었던 거고 아마 탈레반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IS 소탕 작전을 내부적으로 벌이는 척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먼저 발빠르게 무인 드론으로 그 당시 테러 기획자를 살해 이건 뭐라 그래 폭사라고 하는데 폭사. 사실 이게 폭사가 아닌 게 이 자폭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미사일을 쏘면 폭발을 하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같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인명 살상 미사일을 썼어요. 닌자 미사일. 닌자 미사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닌자 미사일이 뭐예요라고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미사일 탄두에다가 칼날을 다른 거예요. 칼날을. 어떤 긴 장검 같은 칼날을 탄두 대신에 달아가 가지고 얘가 날아가다 목표물을 타겟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뭐 조수석에 탔든 뒷좌석에 탔든 뒷좌석에 뭐 귀빈석에 탔든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위치를 따라가 가지고 그 사람 머리 위에서 차 위에서 뚫고 들어가서 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포크로 과일 찝듯이 사람을 칼날로 푹 집어서 그 사람만 딱 살해하는 그런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거죠. 무섭네. 그러니까 이 이상 여파가 퍼져나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야. 이걸로 해서 대량 보복이 다시 들어오거나 이 문제로 해갖고 민간인이 다쳤다거나 엉뚱한 사람이 죽었다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 기획자라고 불린 인물을 처리를 했고 이로써 징벌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날짜로 해서 전부 일단 철수를 마무리 짓는 작전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탈레반 세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합 세력을 갖추지 못하면 지금에 있는 카불을 비롯한 아프간 전체를 통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있는 여러 부족들 부족 지도자들을 같이 연합해갖고 일종의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연합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난번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소련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남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말 타고 협곡에서 사람 1,500명으로 38만 소련군 전차를 타고 소련군들을 물리쳤던 전설적인 영웅이 있어. 전쟁 영웅이 있는데 사마르라고 하는 그 전쟁 영웅이 있는데 이 사람 아들이 지금 그 아버지가 그 대전을 이뤘던 그 장소에서 반군들을 이끌면서 일종의 지금의 탈레반 정부를 다시 뒤엎으려고 하는 반군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정치적 협상을 봐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갈등도 봉합을 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쉽게 말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탈레반과 연결해서 모든 달러 자금을 끊어놓고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탈레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줄을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돈줄이 일본인들을 족쳐갖고 인질 석방금을 받아내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지금 한 명도 자국민을 못 구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돈을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탈레반이 돈을 구할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사마르가 아니고 아흐마드 마수드 아닙니까? 마수드. 네. 아흐마드 마수드. 샤마수드. 샤마수드 아버지야. 샤마수드고 그 샤마수드 아들이 아버지고 아들은 그냥 마수드. 아흐마드 네. 마수드. 그래서 이 마수드 젊은 마수드가 일종의 이제 빨치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탈레반 이 문제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외부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아 돈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자 미국은 줄 생각이 없어. 근데 미국 대신에 돈을 주면서 이른바 빨대를 꽂아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미국은 빠져나왔
지만 미국이 한국은 성공시켰지만 지금 독일이라든지 많은 국가, 특히 일본 같은 국가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무사 송환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뭔가 외교적인 협상 채널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협상 채널을 열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군사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미군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물러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탈레반이 중국하고 한번 붙어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쉽게 말해 자기가 안고 있던 문제를 고스란히 중국한테 떠넘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그동안 100조를 쳐발라 갖고도 해결 못했던 이 문제를 천조를 쳐발라 갖고도 해결을 못했던 이 문제를 20년 동안 해결 못한 거 이제 네가 한번 해결해라 라고 떠넘긴 거예요. 근데 이 중국도 탈레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은 해놓고 있지만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장 위구르를 중국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금 있는 그 탈레반하고 지금 그 국교 관계가 정상적으로 온화하게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계속 지금 신장 위구르를 탄압하는 이상. 왜냐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 시아파고 이 시아파들을 이슬람 수니파 수니파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겉으로 보기에는 협력하는 척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망해버려라 결국은 국력을 소진해 갖고 이게 미국의 숨겨진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요. 1979년에 소련이 침공해서 들어와서 10년 동안 소련도 탈탈 털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97조 원을 썼어요. 소련도 그 당시에. 그리고 그 15,000명이 사망했고 75,000명이 부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전쟁에 투입됐던 소련 군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면서 소련도 그 고생을 엄청 했는데 한참 지나서 미국이 딱 들어갔을 때 소련도 비슷한 심정, 니들도 한번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야, 우린 소련하고 차원이 달라 이러고 들어갔다가 20년 동안 정말 열 받을 때도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프간을 쥐고 있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데 중국이 사실 국경이 붙어 있는 데는 중국이거든요. 미국은 그렇죠. 국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가 공격받지 않는 한 그리고 탈레반이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기회에 그럼 중국한테 떠맡으라고 해볼까? 이러면서 그래 니들 해봐 그랬더니 중국이 덥석 무는 거야. 그렇지. 야 우리는 내가 할게. 내가 하고 여기 있는 석유랑 히토리는 다 내가 쓸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중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평화유지군 저희 파견할 수도 있어요. 뭐 이딴 얘기했거든요. 그때 미국의 속내는 걸려 들었어. 잘 물었다. 니들도 한번 당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일단 미국이 여기를 버린 거는 한 2, 3년 전이에요. 트럼프 때부터 계속해갖고 군사를 뺐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이 그러면 정확하게 아프간을 언제 포기하기 시작했냐를 가늠해 보면은 일단 평화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2018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 행정부 때인데, 근데 그럼 저는 그때부터일까? 아니요. 사실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이미 철군 얘기를 했다가 뜨거 싶어서 다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빼고 싶었지만 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오는 가운데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2018년 10월부터 평화협상이 시작됐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이 발을 빼고 싶어한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미 탈레반이 아프간 전체 영토의 60%를 회복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다? 미군이 이미 그 전부터
발을 슬슬슬슬 영향력을 대도시 중심으로 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방 지역이라든지 대부분 주둔지를 협소화시키면서 그렇죠. 비싼 그 F-35라든지 뭐 코브라 헬기, 코브라가 아니구나. 요즘은 저기 아파치 헬기 등등 블랙호크. 블랙호크 등등의 이제 여러 중요 핵심 무기들을 조금씩 핵심 자산들을 다 빼낸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빼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남겨놨지. 왜냐면 현재 미군이 남겨놓고 간 무기들, 그러니까 소총을 비롯한 미군이 쓰던 이제 첨단 무기들, 스코프라든지 뭐 각종 보병 장비들은 지금 미군이 쓰던 최신 장비 그대로 남아 있고요. 탱크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야포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은 안 남겨놨는데 뭘 남겨놨냐면 8만 대가 넘는 험비를 남겨놨습니다. 험비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2,000대가 넘는 장갑차를 남겨놨어요. 맞아요. 이게 뭔 의미냐? 그리고 거기다 아까 얘기한 전투 장비를 빼버린 블랙호크 헬기들하고 수송기들 이걸 200대가 넘게 남겨놨습니다. 남겨놨어요. 사실 이거를 갖고 갈 수 있었어요. 또는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었죠. 그렇죠. 어차피 이거 잘못하면 나쁜 용도로 쓰일 건데 원래 그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철수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러니까 최첨단 비싼 건 다 빼고 그다음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거는 고물 처리화 시켜가지고 고물로 넘겨요. 주변에 있는 나라한테 팔았으면 제각받고 많이 팔았을 건데 딱 이게 뭐냐면 이동 기동 장비예요. 특히 상한악형.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전쟁은 못 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해 그 보병들이나 보유하고 있는 병력들을 이동시켜 가지고 어디 게릴라전하고 습격하기는 딱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뭐 공격 헬기나 뭐 이런 식의 강력한 무장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여 안에서 지네 군대를 신고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려고 치면 먼 데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기동성에 들어가 있는 핵심 장비들을 다 남겨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중국 넘어가라는 거야. 여차하면 중국으로 그냥 들어가라고 그 장비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고립시킨 거 아니다. 니네들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발은 남겨놨으니까 수틀리면 가서 찔러.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란 얘기지. 근데 이걸 이제 처음에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군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걸 다 남겨두고 꽁무니를 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진짜 없애고 가려고 그러면 수류탄 한 발씩만 까놔도 없애는 고철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비해 놓은 상태에다 기관단총 그 경계단총까지 다 달아놓은 상태로 그대로 남겨두고 놨다는 거는 기병대가 나가면서 말은 놔두고 간 거야. 근데 네가 타고 네가 기병대 해라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인 거지. 이게 결국은 중국이나 주변국들하고 반드시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남겨놨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와갖고 미국이 중국한테 갑자기 군사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해서 달래는 이유는 뭐냐? 네가 들어가서 인질 잡은 애들만 좀 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 원래 지금 미리 빼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공항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한국 빼놓고는 한 군데도 못 나왔네. 근데 자꾸 우리 보러 구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쟤네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돈 달라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맡기가 싫거든. 그러니까 진핑이 당신이 좀 맡아서 정리해. 당신 주변 국가 일이잖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31일까지 무조건 바이든이 빼겠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미군 관할하에 빼는 거는 31일까지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29일 날 유럽연합이라든지 나토, 그다음에 한국, 호주, 일본 뭐 100개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아프간을 탈출할 수 있게 온갖 지원을 다 하겠다. 이거는 탈레반도 약속을 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언뜻 보면은 뭐야, 지들은 지금 작전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 이런 공동 성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예요. 연결이 안 되거든요.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중국, 미국이 이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국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국제 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사 송환들, 그리고 이제 각국에 연결돼 있는 부역자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보복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탈레반 입장에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탈레반이 지금 국가 상황에서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는 사업은 자원을 내다 파는 길밖에 없어요. 석유하고 히토를 내다 파는 건데, 그것도 도로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힘듭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공병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거기에 전문가가 붙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전문가들 플러스 꺼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그렇죠.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자원이 아무리 많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꼼짝을 못하냐? 정제를 해낼 수 있는 기술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있는데 그걸 멀뚱히 보고 그러니까 황금을 못 시키는 거지. 돈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불이라든지 수도 주변을 비롯한 대부분 산지들이 미개발 상태이고, 그렇죠. 저걸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는 부족 간의 단합이 안 돼요. 카불만 아프가니스탄이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했을 때 각 부족 지도자들한테 당신네들은 어떻게 살게 해주고 당신네 어떻게 살게 해주겠소라고 하는 그렇지. 맞춤형 플랜을 제시해야만 이게 분열이 안 되고 연합정부가 일어나는데, 그 플랜을 하는데 거기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준다는 게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지에 제대로 된 논밭을 갈아주고 조림을 해주고 물을 공급받아갖고 도시 기반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국가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거를 아무도 아프가니스탄이 성공을 못했어. 근데 우리나라 공병대들이 가갖고 그 지역 자체를, 주둔지 자체를 완전히 신도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 지금은
카불 인근에 그 처음에 우리가 7, 8년 전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황무지였는데 황무지지. 이제는 거기에 대부분의 난민을 비롯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아요. 한국 군대 주변에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종의 임시 마을을 만들었고 또 우리가 좀 착해야 말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력시설 뭐 우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주는 학교, 거야. 병원들을 우리가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한국은 이걸 할 수 있구나. 한국은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고 거의 우리한테 이런 거를 제공한 유일한 나라구나라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탈레반 군이 예를 들어 그럼 일본 군 데리고 올까요? 뭐 일본 업자 데리고 왔고 싫어. 나 일본 사람들 싫어해. 결국 이렇게 다 배신 때리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다 이제 예를 들어 기여자까지 뽑아와서 탈레반 입장에서 괘씸하지만 탈레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인들은 책임감도 있고 그렇지. 의리도 있고 욕하면서도 와, 쟤네는 그래도 의리는 있다. 이렇게 된 야, 거지. 이 약속한 건 꼭 지키는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신뢰감이 이미 그 안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진당을 더 욕하는 이유가 뭐야? 심지어 쓰레기인데 의리도 없는 쓰레기야. 그렇지. 그래서 욕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는 탈레반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평화유지군을 한국군을 주둔을 시켜주세요라는 얘기가 물밑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그건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군대 중에서 군인들 스스로 공병 능력을 그 정도로 갖춘 군대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만 하나 주면 산만 하나 주면 그냥 마을을 하나 만들고 뭐든 됩니다. 드라이버만 하나 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를 수리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한 거야 현지에서. 그게 우리나라 군인들만 그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민족이 유일하게 가능한 게 그건 거야. 네.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변화와 창의를 만들어. 이게 다 군대 가서 이게 눈치워 보고 참호 파 보고 이런 거 해본 이 경력들이 이런 황무지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군인들이 만든 거거나 군인들이 고쳐 쓴 겁니다.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면 외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아니 근데 외국 군대는 시설은 외부 건설 사고 와서 딱 지어주면 그 안에 근무는 군인들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지어.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심지어 보급을 안 해주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 고장난 찝차를 갖다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엔진으로 발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막 생산해버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만 가능하고 땅 군대들은 이것까지는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싸우는 용도. 그렇지. 아니 나 이거 총 들고 지키고 있는데 이거 막사부터 시작해갖고 왜 기본 우리가- 이거 발락은 해줘야 되잖아요. 라고 요구했을 때 아무도 거기 있을 군인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산만 들고 들어온 공병대가 8년 만에 마을을 하나 만들었다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다가. 네. 희한한 나라 사람들이긴 해요. 대한민국이 남들이 볼 때도. 그래서 의외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저쪽에서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만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한국군 내지는 한국 기업의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이 지금 있는 500명의 자국 국민을 비롯한 협조자들을 못 배우게 되는 상황이 나면 우리가 가서 달게 가지고 얘기 잘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의 외교력이 발휘될 기회가 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언 내지는 송 작가의 예상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여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꼼꼼하게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허허, 또 건설사 주식. 예.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우리가 기부 원조 차원에서 가서 해야지 뭐 돈 받아와갖고 뭐 말로는 뭐 수천억 원대 히토류가 있네 어때는 땅 속에 있는 금이 뭔 금이야 캐갖고 나와갖고 재련을 해야 금이지. 그 캐내는 과정이
돈이 들어요. 어마무시해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을 얘네들은 전부 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갈치고 새롭게 다 만들어줘야 돼요. 왜? 지난 몇십 년 동안 얘네들이 교육도 없었고 공부도 없었고 산업도 없었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해서 의식이 어딜 못 가서 내가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 공동체의 일원이다. 내가 여기에 국민이다. 내가 여기에 조직원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어. 이런 걸 갖춰서 교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 홍익인간 사상밖에 없는 거야. 지금은.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여기 댓글에 있는 것처럼 파병은 반대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탈레반이 완벽하게 장악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군벌레에서 마치 그 소련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내전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자헤딘이라고 그래서 소련에 대항해서 싸웠던 그 반군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문제는 뭐다? 거기 안에서 사분오열되면서 자기네들끼리 내전이 벌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탈레반도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다시 저는 그때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요. 있는 파병이 탈레반을 예를 들어 뭐 박멸하기 위한 쫓아내기 위한 이런 파병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이 정상 국가를 찾아가기 위한 인도적인 지원에서의 파병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 군대가 거기 가갖고 경계 서고 걔네들이랑 게릴라전하고 이럴 목적으로 가라 그러면 저도 반대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건설 사업이나 국토 재건 사업을 하는 가운데 반대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말하자면 무장 강도가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있어요. 이런 치안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유권을 발동하기 위한 군부대의 투입은 또 필요한 부분이 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군대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 군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높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유지군 한국군 파병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외교적 채널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일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그냥 빈손으로 못 갑니다. 그렇죠. 미중 러일이 뭐 좀 보장을 해줘야지. 당연하죠.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득이 올 수 있는 뭔가로 대신 보장을 해줘야 우리도 그때 가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초대받아서 가는 전문 기능공이고 마스터고 손님인 거지. 지금 옛날처럼 야 우리 지키는데 힘들으니까 요거 네가 맡아서 좀 지켜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